2019년 1회 기계정비 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열기를 나타내는 공유압 기호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은 화살표 방향만 다른데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밖으로 향하는 것은 열을 방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안쪽을 향하는 것은 열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냉각기를 나타낸 공유압 기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유체의 양을 계측하는 유량계가 되겠고요. 4번은 이 화살표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압력을 계측하는 압력계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기를 찾으라고 했으므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실린더 중에 자, 전지 운동과 후진 운동의 속도와 힘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전진 운동과 자, 후진 운동의 속도와 힘을 갖게 하려면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속도와 힘을 갖게 하려면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면적. 자,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자, 면적이 같아야 되므로 양쪽에 면적이 같은 실린더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실린더는 바로 이 복동 양로드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 복동 양로드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똑같은 면적의 실린더를 양쪽에 걸어 놓는 거죠. 이게 양로드의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텐덤 실린더는요, 이 복동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충격 실린더는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가 요구되는 곳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실린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 단동 텔레스코프 실린더는요, 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린더가 그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긴 행정을 지시할 수 있는 다단 튜브형 로드를 가진 실린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자, 외부의 압력 부하가 변하더라도 자, 회로에 흐르는 유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유압 모터의 회전이나 유압 실린더의 이동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은 이제 속도를 우선 일정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겠죠. 자,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 부하가 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압력이 변하더라도 그것을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량 조절 밸브 중에 압력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보상을 해줘서 변한 압력을 채워줘서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가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용접형 공기 압축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용접형 공기 압축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용접형 공기 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최적 변화로 공기 압축을 하는 공기 압축기입니다. 자, 용접형 그리고 비용접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용접형에는 이 왕복식과 회전식, 왕복식에는 피스톤식과 다이어프램식, 격판식이죠. 격판식. 다이어프램은 격판식입니다.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자, 회전식에는 나사식, 스크류식, 베인식, 루터 블로어. 자, 이런 용어들은 다 회전식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모터와 펌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용접형이 아닌 터보용에는 자, 원심식과 자, 충류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용접형 공기 압축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원심식과 충류식 압축기를 고르면 되겠죠.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자,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작동률을 탱크로 귀환시키는 회로는, 자, 우선 여기서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왜 작동률을 탱크로 귀환시켜 줄까요? 그것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위험과 관련된 용어, 이제 안전 밸브가 되겠죠. 안전 밸브는 좀 다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압력 설정 회로, 자, 압력을 설정해 놓고 그 압력 이상이 되면 작동률을 탱크로 귀환시켜 준다 해서 압력 설정 회로라고도 하고요. 릴리프 밸브라고도 합니다. 아마 릴리프 밸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유압 회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밸브로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미터인 회로와, 자, 미터 아웃 회로는요. 자, 미터인 회로라고 하는 것은 공급되는 유량을, 액추에이터에 공급되는 유량을, 이쪽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자, 미터 아웃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실린더에서 나오는, 자, 나오는 쪽에 배출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을 미터 아웃 회로라고 합니다. 미터인 회로도 마찬가지고 미터 아웃 회로도 마찬가지로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미터인 회로와, 자, 미터 아웃 회로를 그 전진 회로로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후진 속도도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로 구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 중에 구조가 간단하며 출력 토크가 일정하고 정역회전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서버 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터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모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자, 기어 모터와, 자, 베인 모터, 회전 피스턴 모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은 기어 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한 제어를 할 때는 이 회전 피스턴 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고가가 되겠죠. 자, 이 모터를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냐 그리고 복잡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면 기어 모터, 복잡하면 회전 피스턴 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인 모터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동 모터는 이렇게 회전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모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구조 간단하다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 보시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공기의 최적과 온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은, 이 유압의 기초 이론과 관련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가 일정했을 때 기체의 부피와, 자, 압력은, 자,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법칙이었죠. 그리고 사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가 아니라요. 그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부피와 그 온도는 비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 T1분의 P1, V1 이꼴 T분의 T2분의 P2, V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자, P1 곱하기 V1은, 자, P2, V2 곱과 같아야 하므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므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 법칙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온도가 일정하고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고, 그리고 사례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압력이 일정하고요. 부피와, 자, 온도가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액체가 수평 관을 흐를 때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압력 수두와 속도 수두 그리고 위치 수두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비압축성 유체를 밀폐된 공간에 담아서 그 유체의 일부에 힘을 가하면 그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 이것은 단면적의 곱과 그 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최적과 온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을 물어봤으므로 최적과 온도,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탐유압 회로의 실린더에 70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실린더의 동작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우선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면,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의 압력은 같습니다. 그럼 압력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에 전진시켜주는 추력과 후진시켜줄 때의 추력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추력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추력은, 자,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자, 이 추력은 단면적이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번에 전진할 때의 이 단면적과, 자, 이 실린더 로드가 있기 때문에 후진할 때 이 단면적, 2번의 단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자, 1번이 2번보다 크게 됩니다. 자, 추력은 그 압력이 일정할 때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자, 1번이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 추력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같지만 추력이 단면적 때문에 단면적이 크므로, 자, 1번 단면적이 크므로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추갑기가 되겠습니다. 추갑기.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추갑기를 나타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추갑기. 용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큐뮬레이터 용도에는, 자, 우선 에너지를 축적하고 보조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탱크의 역할도 보조적으로 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충격 압력에, 자, 완충용, 자, 서지압, 펌프의 맥동 서지압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체를 이송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2차 회로 구동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압력을 증대해준다는 것은 틀리게 됩니다. 자, 압력을 증대시켜주니 못하죠. 이건 뭐 증압기를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조작 방식의 명칭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이론 부분을 보시면 이 조작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그 공유압 회로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전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자 방식. 그 솔레노이드로 그 방향 제어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동이 되겠습니다. 단동 솔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이거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자 방식이기 때문에 전자.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죠. 이것은 삼각형은 공기압 방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방식은 전자 방식과 그리고 공기압 방식. 자, 공기압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공기압 파일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아닌 것은, 자,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에는요, 조합 제어, 시퀀스 제어,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제어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일럿 제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작에 대한 조작에 의한 제어이므로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아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목재, 이런 것들은 다 절연물이죠. 절연물. 이 절연물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하면 보통 센서는 자성이 있거나 자성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의 그 물체를 그 센싱하게 되는데, 자성이 있는 물체만 센싱하는 센서는 있어도 자성이 없는 센서만 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자성도 되고 그리고 비자성 물체도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3번을 보시면 유도형 센서는 이 자성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금속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리드 스위치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센서죠. 자기장. 절연체는 센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압력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의 일종이니까요. 절연물 위치를 검출하기에는 좀 부적합해 보입니다. 4번을 보시면 용량형 센서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접촉 상태로 그 비자성 물체와 그 자성 물체를 상관없이 센싱하게 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 유압 시스템에서 그 펌프 구동 동력이 부족할 때 발생되는 현상은, 자, 구동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구동 동력. 자, 우선 구동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전축과 회전체의 축 방향에 작용하는 외력인 그 추력과 그 관련이 있겠죠. 동력이 떨어지면 추력도 떨어지고, 추력이 떨어지면 구동 동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실린더 추력이 감소된다 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한 번 더 보고 가실게요. 토출 유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출 유량이 많아진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속도를 제어한다고 했었죠. 구동 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토출 유량이 많아지지 않고 적어지게 되겠죠. 자, 이 관계들, 그러니까 유체의 양과 이 압력, 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제어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자,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여 자, 폐회로를 만들고 온도차를 다르게 유지했을 때 두 금속 사이에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전력이 나왔는데요. 기전력. 전기 관련 효과에는 제백 효과나 초전도 효과, 그리고 톰슨 효과, 그리고 펠티어 효과,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효과들도 거의 하나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종류의 금속을 고리 모양으로 접속을 시키고 두 접속점에 서로 다른 온도를 가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제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제백 효과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초전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이 일정한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을 잃고 전류를 무제한으로 흘려보내는 현상을 초전도 효과라고 합니다. 자,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초가에 있는 한 물체 전류를 흘릴 때, 자, 이 물체 내에 줄열 또는 열전도에 의해 열 이외에 열 발생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자, 톰슨 효과라고 하고요. 자, 펠티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가 흐를 때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열전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자, 요것들이
굉장히 좀 글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자, 이것들은 다 열전 현상입니다. 열전 현상. 자, 열전 현상. 자,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을 자, 열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전 현상은 양단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온도차를 이용한 것은 재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온도차. 자, 그리고 기전력으로 냉각과 가열을 하는 것, 그것은 펠티어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각과 가열. 그리고 도체 선상에서 온도차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톰슨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선상입니다. 톰슨 효과랑 지금 재배 효과랑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양단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기전력을 얻어내는 것은 재배 효과. 그리고 도체 선상에서 온도차에 의해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선상에서. 이 차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논리 회로에서 출력이 1이 되기 위한 입력값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 논리 회로에 대한 기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직각인 것은, 자, 엔드 회로를 얘기를 하고요. 자, 엔드. 자, 엔드.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굴곡져 있는 것은, 자, 오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 A와 B가 엔드니까 논리 곱이 되겠죠. 그리고 B는 B와 C의 논리 곱, 그리고 C와 A의 논리 곱. 이렇게 나오겠죠. A, B와 논리 곱, 그리고 B와 C의 논리 곱, A와 C의 논리 곱. 이 모든 것을 다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5어로.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논리 합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자, A, B, C가 다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곱이기 때문에 다 000이 나오겠죠. 000을 다 논리합으로 해도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출력 1이 나올 수가 없죠. A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C는 0, 여기 0, 그리고 B 0, C 0, 그리고 A가 1, C가 0이라고 있습니다. 논리곱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 000이 나오겠죠. 자, 이것도 또한 다 출력이 1이 나올 수가 없고요. 자, 3번은 자, A와 C가 0이라고 있습니다. B가 1이라고 있으므로 2번과 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000이 돼서 출력은 0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A와 B가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과 1이기 때문에 여기 1 나오겠죠. 셋 중 하나만 1만 나와도 논리합에서는 셋 중 하나만 1만 나와도 출력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이 나왔겠습니까? 여기 지금 두 개가 0이라 하더라도 자, 이 출력이 1이 나오는 그런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동화의 작업 순서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의 최종 작업 목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어 시스템의 최종 목표로는 자, 공정 상태 확인, 그리고 공정 상태에 따른 자료의 분석 처리된 결과에 기초한 공정의 작업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최종 작업 목표는 작업 공정의 계획 수립이 될 수가 없겠죠. 최종 작업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작업 공정의 계획 수립은 처음에 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스태핑 모터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 이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펄스의 각도에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것이 스태핑 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펄스 수에 따라서 그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제어를 하는 것은 스텝 각 분해능으로 목표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이 주파수로 속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펄스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설비 보전과 관리 차원에서 신뢰성을 활용한 경우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우선 신뢰성을 활용한다고 했으므로 이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기 또는 부품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의도하는 기간에 요구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비 보전에서 나오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기가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적정하게 수행할 확률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신뢰성 활용한 경우에는 뭐 설비의 장래 가동 상황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 시간과 고장 발생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주인 설비의 장비 수리나 생산 계획 수립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제품 출고 시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뢰성을 활용한 경우의 특징이 아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단향 피스톤 로드를 가진 형태로 실린더 길이에 비해서 긴 행정 거리를 얻을 수 있는 실린더를 고르면, 자, 피스톤 로드를 다단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다단형 그 로드를 가진 실린더는, 자, 텔레스코프 실린더가 되겠죠. 그 실린더는 그 두 개의 보통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한 것이고요. 양로드 실린더는 양쪽에 로드가 같게끔 양쪽의 실린더를 해줌으로써, 자, 전진 운동과 후진 운동의 속도의 그 힘과 다 같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린더를, 자, 보통 양 로드 실린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단형 피스톤 로드를 가진 형태라고 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양제어 밸브라고도 하며, 자, 여기서 이 양제어 밸브라고도 하며 여기서 바로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셔틀 밸브, 오어 밸브라고도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압축 공기가 입구 Y에 작용할 경우, 자, 볼에 의해 다른 입구 X를 차단하면서 공기의 통로를 Y에서 A로 개방하는 구조의 밸브는, 자, 여기서는 그 엔드 밸브, 그러니까 투합 밸브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양제어 밸브라고 했으므로 양쪽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이 양쪽 두 X와 Y 중에, 자, 고압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밸브를 셔틀 밸브라고 하고, 그 두 개 중에 저압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자, 이 투합 밸브라고도 하는데요. 엔드 밸브죠. 그래서 이 20번은 양제 밸브라는 것을 더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합 밸브가 아닌 고압 우선형 셔틀 밸브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자, TPM 관리와, 자, 전통적 관리의 차이점 중 TPM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선 TPM 관리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생산 보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생산 설비나 시스템의 생애 주기 동안에 회사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설비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사적인 생산 보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TPM 종합적 생산 보전은요, 소집단 자주 활동에 의해서 생산 보전을 추진하는 것, 즉 중복 소집단 활동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이거 전통적 관리의 차이점 중에 TPM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차이점으로 볼 수가 없죠. 사전 활동과, 자, 원인 추구 시스템, 전사적 조직과 전사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자, 종합적 생산 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차이점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설비 배치의 형태 중 제품별 배치 형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 설비 배치 형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별 배치, 그리고 기능별 배치, 뭐 다른 말로 공정별 배치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제품별 배치, 라인별 배치라고도 하는 제품 배치가 있고, 그 제품 고정형 배치, 그리고 혼합형 배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문제에서는 제품별 배치 형태를 물어봤으니까요. 이 제품별 배치는요, 우선 생산량이 많고 표준화되고 작업의 균형이 유지되는 그 재료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 이용되는데요. 이것은 소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 사용되는 그런 배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으면 그 다품종 소량 생산도 있겠죠. 이것은 그 기능별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배치의 형태 중에 그 소품종 소품종 그 대량 생산하는 것을 제품별 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설비 배치 형태는 기능별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대수가 그렇게 적어지고 공구의 가동률이 증가하는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품 배치에 대한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 3, 4번을 보시면 모두 다 제품 배치 형태의 특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시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설비 진단 기법이 아닌 것은, 설비 진단 기법에는요, 진동법, 그리고 오일 분석법, 그리고 응력법이 있는데, 오일 분석법 안에 페로그래피법, 소법이 있습니다. 페로그래피법은 자력을 이용하는 것, 소법은 가열하는 것을 이용한 것을 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설비 진단 기법 아닌 것, 진동법 맞죠? 응력법 맞죠? 오일 분석법 중에 페로그래피법과 소법, 회절법은 설비 진단 기법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설비를 배치할 때 필요한 소요면적 산정법을 기계 한 대의 소요면적을 계산해서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은, 모두 다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모두 다 소요면적 산정법의 종류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한 대 면적에 대수를 곱합니다. 기계 대수를요. 그리고 여기다가 작업 면적을 더하고요. 그리고 통로를 더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기계 한 대의 소요 면적을 계산해서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답은 계산법이 되겠고요. 변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 부문의 면적 확인을 한 다음에 현 시점에서 적절한 면적을 고려하는 것을 변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면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 표준 자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면적 표준 자료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전문가에 의한 혹은 설비 제조업체 추천 면적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율 경향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매출액에 면적에 나눕니다. 그런 비율로 필요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죠. 답은 한 대의
기계 한 대의 소요 면적을 계산해서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고 했으므로 답은 2번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설비의 열화 중에 필요현상의 원인은, 자, 우선 필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필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재료에 반복되는 하중 또는 정기적 물리적 응력이 가해져서, 자, 결정립에 미끄럼이 생기고 계속해서 균열이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자, 반복된, 자, 하중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필요현상의 원인은 설비 열화 중에는 반복된 하중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계속 반복 사용에 의한 열화가 되겠죠. 자, 반복 사용에 의한 그 반복 하중. 그래서 사용에 대한 열화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보존 조직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제1지구 보존 계장 밑에 보존 요원이 있고요. 그 2지구, 2지구, 3지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 2지구가 있으면 여기 3지구가 되겠죠. 각 지구별로 보존 요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보존을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 보존 조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집중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자, 한 사람의 관리자 밑에 공장 전체 보존 요원을 조직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7번 보시겠습니다. 자, 진동 현상을 표현할 때 진폭 표시의 파라미터가 아닌 것은, 여기 진폭 표시 파라미터에는요, 우선 변이가 들어가고요. 이 변이를 적분을 하면,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죠.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고요. 자,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자, 미터가 되겠고요. 이 거리 변이를 그 시간을 나눈 것이 속도가 되겠죠.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속도로, 그 순간의 속도를 나타내기 위한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변이, 속도, 가속도, 이 세 개가 진폭 표시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위상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사람이 가청할 수 있는 최대 가청음의 세기. 가청음의 세기는 와트 퍼 그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는데요. 가청음의 범위는, 자,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최대 가청음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10까지니까 최대 가청음 세기는 10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가청음의 범위는 종종 나오니까요. 이렇게 범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여러 파동이 마루는 마루끼리, 이게 좀 오타가 있네요.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루가 아니라 마루가 되겠습니다. 자, 마루는 마루끼리, 골은 골끼리 서로 만나서 엇갈려 지나갈 때 그 합성파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음의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루는 마루끼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위상. 자, 이것은 골은 골끼리, 마루는 마루끼리니까요. 이거는 같은, 자, 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상에 두 파동이 중첩될 때의 간섭, 그리고 반대 위상이 두 파동이 중첩될 때의 간섭은 소멸 간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위상에 중첩될 때를 얘기를 했으니까 2번 보강 간섭이 되겠고요. 자, 맥놀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거의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된 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규칙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는 이제 반복된 현상을 맥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소리를 동시에 들을 때 큰 소리만 듣고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강 간섭이 되겠고요. 30번 설비의 고장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비의 고장률 베스트오브 곡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기 고장기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우발 고장기가 있고, 그리고 마모 고장기가 있는데요. 자, 우선 보기 설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설비 도입 초기에는 자, 고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설비 도입 초기 고장기에는 굉장히 고장이 많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률이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마모 고장기에서 예방 정비의 효과가 크다. 마모 고장기는 세 번째 마지막이었죠. 예방 정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게 마모 고장기가 되겠습니다. 설계 불량으로 인한 고장은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할까요? 이것은 우발 고장기가 아니라 초기 고장기에 많이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우발 고장률 곡선은 고장률 증가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고장률 증가형이나 감소형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예, 윤활제 중에 그리스의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윤활제 관련 용어에는 점도, 유동점, 산화 안정도, 주도, 적하점, 이유도, 혼합 안정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의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닌 것, 여기서 주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굳음을 나타내고, 굳음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유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기가 저장하고 있을 경우에 그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것들이 오래 놔두면은 그 기름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윤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활제도 이 기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둘 경우에 기름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고체 상태의 그리스가 액체 상태로 되어 떨어진 최초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즉 내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리스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1번 점도가 되겠습니다. 점도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유동할 때 나타나는 내부 저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점도가 크면 유동성이 적어지고, 유동성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움직이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점도와 유동성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설비 진단 기술의 기본 시스템 구성에서 간이 진단 기술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간이 진단 기술과 정밀 진단이 있는데, 간이 진단 기술은 정상인지 이상이지만 판단한 것을 간이 진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현장 작업원이 사용하는 설비의 제1차 건강 진단 기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정상 or 그 이상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을 1차 건강 진단 기술을 간이 진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 세 개는요, 자본 실시하는 고장 검출 해석, 스트레스 정량화 기술, 성능 정량화, 이거는 정밀 검사를 진단을 해야만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간이 진단 기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직접 오는 소음은, 자, 소음 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증감에 따라 역 얼마나 감소하는가? 이것은 역 이승 감쇄 법칙인데요. 이것은 2배가 멀어지면 음압 레벨이 6dB 감소하는 것을 역 이승 감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그래서 6dB이 감소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니까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보존 효과 측정 방법에서 항목별 계산식이 틀린 것은, 여기서 설비 가동률은 부하 시간 분의 정미 가동 시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부하를 줬고 그 부하 시간 내에 얼마만큼 가동이 됐는지에 대한 가동률을 뜻합니다. 맞고요. 자, 고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가동 시간 중에 얼마만큼 고장 횟수가 일어나는지, 고장 빈도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고장 빈도율, 여기
고정 빈도율이 아니라 고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장 강도율은요. 그 부하 시간 내에 그 고장 정지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맞습니다. 예방 보전 수행률은 자, 예방 보전 계획 건수, 예방 보건 건수 분의 100 맞고요. 아,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여기 지금 이게 보기가 자, 부하 시간 분의 가동 시간 곱하기 100이 설비 가동률 뜻하는데 여기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설비보전 표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설비보전 표준에는 자, 우선 설비 검사 표준, 그리고 수리 표준, 자, 일상 점검 표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설비 검사 표준으로는 시운전 검수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상 점검 표준, 설비 성능 표준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존 작업 표준, 설비 일상 점검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비 보존 표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개별 표준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지금 31번에서 윤활제 관련 용어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석유 제품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산화 조건 하에 그 사용되는 동안 기름 중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는 것. 자, 여기서는 31번에서 설명 안 드렸던 그 용어들이 중화가, 혼화 안정도, 산화 안정도가 있는데, 중화가라고 하는 것은 석유 제품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것을 중화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중화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산화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산화 안정도 내 산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이고요. 혼화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단 안정성, 기계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혼화 안정도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7번 설비 관리 기능을 일반 관리 기능, 기술 기능, 실시 기능 및 지원 기능을 분류할 때 일반 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네, 여기 관리 기능이라고 있으므로 관리 기능에는 뭐 직접 기능과 간접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설계나 뭐 건설, 수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적인 기능, 그리고 간접 기능으로는 수행하기 위한 계획, 통제, 조정 등과 같은 관리적인 기능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존 업무 분석 및 검사 기준 개발은 관리 기능보다는 기술 기능이 더 적합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최고 재고량을 일정량으로 정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만큼 발주해서 언제든지 일정량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최고 재고량이 중요합니다. 예비품 발주 방식에는요, 정량 발주 방식, 사용고 발주 방식, 정기 발주 방식, 개별 발주 방식, 불출을 발주 방식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량 발주 방식은 말 그대로 재고량이 일정량만큼 내려가면 일정량만큼 보충 주문하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재고를 보유해가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사용고 발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재고량을 일정량으로 정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사용량만큼만 발주해서 언제든지 일정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 발주 방식은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최고 재고량을 뜻하는 것은 사용고 발주 방식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기계의 결함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동수의 단위는 진동수를 수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죠. 1초에 1회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헤르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특정 반복성이 양호하고 사용 주파수의 영역이 넓으며 먼지, 습기, 온도의 영향이 적어서 장기적 안정성이 좋은 진동 센서 설치 방법은 우선 밀랍 고정 방법은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랍이 높겠죠.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봤고요. 영구 자석 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성이 습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구 자석 고정도 안 되겠고요. 먼지, 습기, 온도 영향 모두 다 적다고 했으므로 뭐 기계적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 고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